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끝났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40년 지기 친구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왠지 어색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밥을 먹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럴 때 우리 관계 이제 끝난 걸까요? 오래된 친구든 배우자든 연인이든 관계에서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순간 관계가 끝났다는 걸 느끼는 건 가슴 저미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자주 외면한다는 점이죠. 설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관계의 끝은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관계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인연이 끝났다는 세 가지 확실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관계를 되돌릴지 아니면 놓아줄지를 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신호,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 아이고, 말해 뭐해. 어차피 저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과 대화가 점점 겉도는 느낌, 아무리 이야기를 나누어도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만 가는 답답함. 이런 경험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의미를 잃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68세 이모 씨는 오랜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왜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첫째,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생각을 가졌더라도 각자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둘째,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저 뻔한 소리로만 들리는 경우가 있죠. 셋째, 소통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정적인 공감을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실질적인 해결책만 제시하려 든다면 대화가 맞물리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68세 김 할머니는 5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함께 의논하고 서로 의지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달라요. 친구가 요새 손주 육아로 힘들다고 하면 난 에이, 좋은 일이지. 젊었을 때 우리 애들 키울 때보다야 훨씬 낫지라고 말하게 돼요. 그럼 친구는 아이고,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하고 서운해하죠. 예전 같으면 서로 깊이 공감하고 위로했을 텐데, 이제는 대화가 겉도는 것 같아 너무 아쉬워요. 이런 상황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기분이 들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비난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관계의 현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관계가 나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 더 이상 상대방을 걱정하지 않는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든 이제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단순한 갈등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은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감정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힘들면 나도 안타깝고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덩달아 기뻐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힘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무관심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감정적 소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을 걱정하고 신경 썼지만 그에 대한 보답이나 변화가 없었다면 점차 지치게 되겠죠. 처음에는 화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지쳐버린 상태를 보여줍니다. 둘째,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은퇴 후 서로 다른 취미 생활에 빠져 공통점이 사라졌다거나 한쪽은 여전히 일을 하고 다른 쪽은 은퇴를 했다거나 하는 경우처럼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 등 공통의 목표가 사라진 후 상대방과 더 이상 공통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관심이 점차 식어버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가 쌓여서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무관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넷째, 관계의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른 한 사람이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관계는 점차 균형을 잃게 됩니다. 내가 왜 계속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회의감이 생기며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70세의 박 할아버지는 4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친구가 감기만 걸려도 걱정되고 약을 사다 줬어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친구가 큰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렇구나 하는 정도예요. 병문안도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저 더 이상 그 사람의 일에 관심이 가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서울에 사는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사소한 다툼이 반복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대화는 결국 같은 갈등의 반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미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보여준 셈이었죠. 결국 그들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이 관계를 얼마나 깊이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내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님을 뜻합니다. 이런 무관심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과도 같습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분처럼 관심이라는 물을 주지 않으면 관계는 점차 시들어갑니다. 관심은 물과 같습니다. 식물은 처음에는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물을 주지 않으면 점차 뿌리가 마르고 잎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라는 물을 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점차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런 무관심을 느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의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인지 파악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관계에서 더 이상 감정이 없는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이 단순히 일시적인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무관심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져서 그런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소진, 반복된 갈등 또는 가치관의 차이가 무관심을 일으켰다면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방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 대화는 쉬운 과정이 아닐 수 있지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가 수업을 함께 듣거나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함께 있어도 외롭다입니다. 옆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친구 혹은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감정적 연결이 끊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에게 이런 경험은 더욱 아프게 다가올 수 있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나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와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말이에요. 왜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첫째, 감정적 연결의 단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감정을 나누지 않고 살다 보면 점차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관계에서 감정적 연결은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상대방과 마음이 이어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우리는 깊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대화의 부재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같은 피상적인 대화만 반복되다 보면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일수록 대화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대화는 단순한 일상보고로 전락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서로에 대한 기대가 변했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넷째,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이 깊어졌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기뻐도 슬퍼도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라면 그 관계는 이미 심각한 균열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75세의 이 할머니는 5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함께 TV도 보고 식사도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옆에 있어도 마음이 공허해요. 젊었을 때는 손만 잡아도 설렜는데 지금은 같은 방에 있어도 마치 혼자인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예로 72세의 정모 씨는 3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시간 동안에도 아내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 순간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례들은 감정적 연결이
끊어진 관계가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관계는 단순히 물리적 시간을 공유한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연결이 없다면 함께 있는 시간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비유하자면 무너진 다리와 같습니다. 감정적 연결이 끊어진 관계는 마치 무너진 다리와 같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다리가 끊어져 있으면 건널 수 없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섬에 고립된 채 외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이런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둘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여보세요. TV를 보며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각자의 개인 시간도 존중하세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넷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가 나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끝을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이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화로운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세요. 긴 시간 함께했던 관계가 끝난다는 것은 큰 상실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끝남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삶의 또 다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보다는 내일 찾아올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며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관계의 끝은 아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관계가 끝난 후에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73세의 박 할아버지는 40년 지기 친구와 관계가 끝난 후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내 마음의 풍경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더라고요. 둘째, 새로운 관계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한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8세의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친구와 멀어진 후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요가 수업에 나갔더니 거기서 만난 분들과 오히려 더 잘 맞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셋째,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전 관계에서 배운 것들을 새로운 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죠. 80세의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로 사귄 친구들과는 이 점을 특히 신경 쓰고 있어요. 넷째,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혹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 하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맛있는 식사,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등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보세요. 76세의 최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결정 덕분에 저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여섯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관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목표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동기와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때로는 혼자서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사나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도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새로 만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의 지지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이런 창작 활동은 내면의 감정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째,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끝은 아프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관계가 아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떠나보낸 자리에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끝에서 시작될 새로운 가능성을 믿어보세요. 행복은 늘 새로운 시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관계의 끝을 알리는 3가지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관계의 끝을 경험한 후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셨나요? 또는 지금 관계의 위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가 이 영상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